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배팅 유시 1월 24일 서울경마장 토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 실동 전문가 박남규 위원,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가 거의 뭐 월말 분위기 같아요. 느낌은 한 주가 남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풀게이트 편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성황리에 전개가 되었고, 이 또 두 분 위원께서 또 재미있는 승부를 많이 하셨네요. 특히 마지막 서울 12경주 아비처럼 이말 수문이 많이였죠? 네, 들어오면서 거의 몇 판이었죠? 45.7배. 아비처럼은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그런 말 같고요. 박남규 위원하고 또 김태형 기자, 특히 김태형 기자는 4번 3번 주력 한방 들어갔고, 박 위원께서도 현장 추천 승부로 들어가가지고 고배당 주력권 적중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의원께서는 뭐 토요일 서울 3경주, 6경주, 9경주 골고루 또 적중이 나와주시고요. 김태형 기자는 빈단 한방.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7번에 이제 3치를 3복을 넣고 왔는데, 제가 연기를 좀 못해서 아쉬움이 남고 말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9구를 한 3개 경기 놓친 것 같아요. 그렇 치면은, 이번 주에 좀 더 분발하겠고요. 16 경마도 박 의원께서는 3경주가 좀 재밌었네요. 3복승 9.9배짜리 좀 짭짤한 적중도 나와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승부로 치러졌던 서울 11경주, 운금 레이스였죠. 임금 레이스. 그거를 이제 5번, 14번, 9번, 3복승 14.2배짜리 쪽으로 좀 때려드렸다는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제주교차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또 워낙에 좀 제배당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중배당이 나오는 순간 제가 한번 또 힘을 낼 찬스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신성훈의 제주경마 변함없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바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남규 의원께서는 3경주하고 7경주 승부를 보이시고, 김태형 기자는 4경주, 9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갈게요. 1경주는 국산 육군에 1300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12번의 스테파노 중심으로 이제 1번의 대세지존 인기권 또는 4번의 투어 마이드스가 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만은 없다고 봐야죠. 이 12번 스테파노라는 마필도 지난번 3차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혈통적인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또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충마로 인정하고 가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좀 빼고 배당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저는 1번 대세지존이 뭐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가장 높은 마필이고, 또 1번 게이트라면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경주 때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뭐 1번 대세지존이 이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독대 같은데요? 예, 선행 가능하죠. 지난번보다는 8번 게이트에서 좀 못 가고 싸웠던 말이었는데, 이번에 안쪽에서 그냥 뭐 박태준 기수라면은 그냥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부진마다 가는 경주입니다. 부진마다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실선에서 몇 번 뛰지 않은 1번 대세지존, 12번 스테파노, 4번 투어마이더스, 이런 마필들이 좀 유리해 보이고 인기도 이런 마필들 안에서 끝날 텐데, 제가 보는 복병만 마필은 바로 8번마 스위트 캐스퍼, 이 8번마 스위트 캐스퍼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 완전 바닥권에서 별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똥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똥말로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최근 두 차례 12월 14일 그리고 1월 3일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경주력 변화가 좀 보였습니다. 뭐 12월 14일에 꼴찌를 하긴 했지만 막판에 오히려 조금 약간 올라왔고, 직전 경주에서 끝걸음 자체 뭐 복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막판 걸음이 꽤 살아있었습니다. 여기 박병현 기술 교체가 됐고요. 어차피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신의 마필들이 좀 불안해진다면은 이번 경주에서 이변이 나온다면은 최근 경주력에서 변화가 온 8번마 스위트 캐스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뭐 2번, 3번, 4번도 뭐 지난번 이빠에 가서 나온 결과라서 3착이라서 이게 또 좀 안 된다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또 4번, 6번 정도가 이번 경기에서도 도전 세력 정도로 일단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아무튼 뭐 10일에 스테파노도 뭐 지난번에 전개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이 좀 안 죽는 걸 봐가지고 서서 이 말도 힘이 좀 늦게 차거든요. 힘이 좀 차오르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 많던 말이 1번, 12번 배당이 나온다면은 8번의 스위트 캐스퍼 쪽에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댓글을 부탁드리면서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경주는 이제 7번의 무한도마를 중심으로 1번의 서호 아라리 그리고 4번의 파인 투데이가 인권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 역시 충마가 없는 레이스죠. 이 7번만 무한도마가 뭐 편성이 약하고 예전에 이제 입상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팔립니다. 아마 이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뭐 최근에도 열심히 가면서도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 물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역으로 보면 불안 요소를 너무 많은 마필이고 저는 3 파인 투데이 데뷔전인데 뭐 충분히 능력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기술적인 선행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4번 파인 투데이 뭐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경주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7번마 무한도마가 문세영 기수 이름값 그리고 편성 자체가 약하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인기마다 팔려주는데 7주간의 출전 주기도 그렇고 직전 경주 보시면은 오히려 좀 걸음 자체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촉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좀 인기를 끌긴 하지만 11번마 그랜드 푸닉시 요 마필이 지금 걸음발 자체 변화가 좀 왔습니다. 데뷔전 때는 1300을 뛰어가지고 적응 자체 걸음 자체가 안 나는데 지금 현 상태의 컨디션 자체가 좋기 때문에 11번을 놓고 좀 공략을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박태준 기수가 이제 문세영이 없는 동안에 박태준, 김동수 가수 많이 먹었죠. 네. 자 이제 왕의 귀환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 무한도마인데 이거 직전에 복귀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빌드랑 보시기 바랍니다. 아 김동수가 조절인단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못 붙어요 이게. 아 이게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무슨 문제인가? 고민해봤는데 이거는 그래서 좀 과신은 건물이다. 9월 27일 정도만 좀 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타주는가? 직전 경주 이거는 복귀를 보면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말이 없다 보니 일단 인기만 팔리고 있는데 일단 7번 놓고 승리하실 분들은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100% 과신 못한다고 저희들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신의 마필인 4번의 파인 투데이 또는 지난번에 이제 초반에 인기로 팔리고 기습을 전개했던 11번의 그랜드 피닉스 이 두 마리가 복병권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자, 삼경주 국산 요건의 1200으로 치러지는 박랑규인의 오늘 첫 번째 추천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1번의 풍오엉하고 12번의 컴퍼스 뭐 두 마리가 인기권으로 지금 강하게 나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믿을만한 마필은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나아 보이는 마필은 1번마 풍웡이 아니겠느냐. 실전 거치면서 조금씩 걸음 자체는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게이트 이점이 있고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기습적인 선행 승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인기마긴 하지만 그래도 1번마 풍웡을 넣고 공략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랑규 위원의 추천 의견입니다. 예, 이번 경기는 뭐 신의마 접전 경주죠. 충만 없는 데 있습니다. 뭐 1번 풍왕이나 10번 컴퍼스라는 마필도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또 1200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데뷔전을 갖는 마필 한도 노력합니다. 1200이라는 경주 조건도 그렇고 주행합사 때는 뭐 전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적인 측면 또 힘이 붙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이 이편성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잡혔어요. 그렇죠. 주행업도 뭐 내용이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하니까 그렇죠. 뭐 좀 다른 말들도 뭐 어쨌든 뭐 1번에 풍공 뭐 10번에 급버스 김은준 자꾸 나가야 되고 그렇죠. 또 뭐 7번에만 3전 가디언도 잡아야 될 것 같고 8번에 뭐 타라니스까지 나니까 자연적으로 좀 능력은 밀리지 않는데 네. 순서에서 밀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말로 간다면은 망회에 또 배당 가능하지 싶네요. 삼경주 빵랑경의 승리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태훈 기자가 이제 4경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혼합 4군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앵무선 지금 5번에 이제 퀸 엠파이어와 3번에 히든 인디언 이제 두 마리가 강하게 지금 팔리고 있을 텐데, 박영 기선요? 충만한 역시 없다고 봐야죠. 5번 퀸 엠파이어라는 마필도 최근 두 차례에 왜 입상을 지켜내고 있지만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강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우승 마필과 좀 큰 착차를 보이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점이 퀸 엠파이어도 충만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따라서 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뭐 3번 히든 인디언도 가능한데 저는 안쪽에 1번 3정 인디언이 일반 게이트라면 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좀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 아름다운 동행도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이 변하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안쪽에 있는 마필들 1, 2, 3번 쪽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1번 삼정 인디언, 2번 아름다운 동행, 3번만 히든 인디언, 5번만 퀸 엠파이어. 네 마필 안에서 끝날 때 보여주는데, 저는 이 중에서 뭐 쌍승시까지도 꼭 노려야 되는 충마 한 마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짭짤하게, 쌍승식은 짭짤합니다. 짭짤하게 배팅을 권해드리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추천을 쳐봤습니다. 됐습니다. 아마 이 마필 김태훈 기자가 예전에도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마필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력 한 방까지 가능하고 또 쌍승식까지 공략에 포커스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권에 1200으로 준비된 오경주는 지금 4번에 빠짜이, 파차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면서, 2번에 이제 퀸나이트, 1번에 돌체비타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파차이는 선행이기 때문에 뭐 인정이 되죠. 뭐 최근에 이제 약간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뭐 편성도 그렇고 파차이 인정이 되고, 후자권에서는 뭐 역시 승부를 갖는 뭐 2번, 6번, 8번인데 저는 그 중에서는 8번 스위트 힐레전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일단 발주가 안 되면서 능력에 비해서 좀 뭐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힘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주로 자체도 최근에 좀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위트 힐레전의 막판 추입이 가능할 것으로, 먹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태훈 기자? 저도 4번마 파차이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봅니다. 최근 두 차례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경주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1200m 정도는 충분히 선행 가서 돌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후차권 역시 저도 2번, 6번, 8번 요 세 마필 안에서 끝날 때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4번 놓고 2번 퀸나이트와 8번 스위트 일리전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두 마필 다 뚝심 자체 올라오는 추진력이 괜찮은데 현재 걸음발도 직전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뭐 한 방 공략이 가능할지 두 방 공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놓고 2번, 8번 두 방 쪽이 막권이 괜찮다,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1번의 돌체비타도 이제 문성이가 기승하면서 좀 바람은 좀 불 텐데, 이거 좀 느낌 1번 게이트가 좀 독이 된 느낌이에요. 워낙에 발주가 안 좋은 말이라서 좀 끝번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 뭐 파차이나 이편성 좀 빼기 힘든 말 같고, 올라오는 말들이 세 마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2번, 6번, 8번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이 필요한 게임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6경주는 국산 5군에 1300에 준비된 게임이고요. 일단 한번 6번의 아큘레스하고 9번의 아르고 챔프 두 마리가 지금 강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복병은 8번 여의킹이라고 봅니다. 뭐 여의킹이 승군자이고, 뭐 데뷔 이후에 정말 보여준 게 없었던 마필인데, 뭐 지난번에 선행을 갔습니다. 이번 경주 또다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만큼 지난번에 선행은 제가 볼 때 그 걸음의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인데 선행을 갔다는 점. 따라서 뭐 비록
승문전이지만 편성 또한 강하지 않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지난번에 이미 한 차례 우승을 거머쥔 그런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전 8번 여의킹이 숨어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번 발주가 좀 불안했는데 지난번에 그 기습적인 선행은 네. 좀 또한 면이 없긴 했었어요. 걸음의 변화라고 봐요 저는. 자, 김평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저는 축은 없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4번 흥한대로, 6번 아큘러스, 7번 포에버리더, 8번 여이킹, 9번 아르고샘까지 이 정도 마필이 직전 대비 뭐 상승세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데 그 중에서 저는 딱 세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4번만 흥한대로 제가 직전에 그랑굴의 흥한대로를 주력으로 추천해 드렸다가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마방에서는 직전 경주 실패로 바로 기승기수로 서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4번만 흥한대로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6번만 아큘러스도 직전 경주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 보면은 걸음발 자체가 좀 센 마피 같습니다. 역시 발주가 좀 변수긴 하지만 6번만 아큘러스 재밌고 8번만 여의킹도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나간 우승이 절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이번 경주도 지금 상태 자체는 계속 좋기 때문에 또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6번, 8번 세 마필에서 현장에서 좀 조율을 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4번은 흥한대로 혹시 저 11월 30일 날 추천을 한번 든 적이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지난 승군을 해가지고 11월 27일 날 게임이었죠. 그때 그 강남 세뚜기가 이제 그 발주 고착하고도 2착 들어와가지고 그 편성이 오히려 좀 셌어요. 승군해도 그럼 자체는 상당히 살아있는 말이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4번의 흥한대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독땡의 단독 선행이 이번에도 장렬한다면은 8번의 여의킹의 선전도 충분할 것이다. 알겠고요. 자, 7경주 들어가 봅니다. 7경주는 국산 사고냐 1300으로 치러지는 방랑기운의 오늘의 두 번째 추천인데요. 일단 강축은 없어요. 그런데 세 마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3번의 캡틴 로드, 2번의 스피더, 6번의 퀸피코. 일단은 액면 세 마리 위주로 배당 들어가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분전을 치르는 5번 마이러닝, 6번 킹피코, 10번 승자완이, 2번 스피더 이런 마필들이 직전 경주가 잘 뛰었기 때문에 좀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인기마로 팔리는 네 마필이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7번만 명문대사, 이 7번만 명문대사가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55로 늘긴 했지만 직전 승문전에서 나름 뭐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지금 상태도 나름 괜찮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당을 좀 노린다면 7번만 명문대사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랑기운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특징은 일단 뭐 승문전을 갖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라는 거 하고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뭐 이번 스피더도 1300 첫 도전이고 캡틴 로드는 1300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캡틴 로드 자체도 1300 이렇게 뭐 쉬운 마필은 아니에요. 약간 단거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충마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어서 혜택을 보는 마필이 딱 한두 있습니다. 인기에서는 많이 밀려 있는데 그 마필을 놓고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3번, 10번 인기마 세 마리인데 세대제 선행이에요. 네. 이거는 뭐 세 마리 중에 적어도 이 두 마리는 좀 전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마 성도 위험을 갖고 또 앞선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최적 전기로 나간다면은 뭐 충분히 정말 기습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놓고 간다면 좀 짭짤한 배당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7경주 방랑기운의 승부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면서 8경주 국산 사고내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8경주는 지금 6번의 센스카이하고 8번의 큰바다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뭐 대끼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개적으로도 센스카이는 큰바다가 나쁘지 않아요.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고 안쪽에 2번, 3번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만 14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보면 뭐 전개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고 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6번, 8번이 뭐 저배당일 텐데 전 뭐 기본 막건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복승식 막고는 6번 센스카이와 8번 큰바다
두마필이 유력시 된다고 보이시고요. 뭐 2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런 배당 공략 가치는 좀 떨어지고 삼복 승식을 본다면은 삼복 승식에서는 딱 두마필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차례 늑발을 하면서 좀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던 7번마 블랙파로스가 이쿠 선수의 기승이라면은 좀 더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1번마 사이버킹 걸음 자체는 항상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지만 계속해서 걸음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지는 3번 승식을 된다면은 11번마 사이버킹이 지금 직전보다는 컨디션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11번 정도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이버킹이 또 거리가 좀 준 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유리하긴 하죠. 줄이던 거리 좀 뭐 거의 중거리보다는 단거리 쪽에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요. 뭐 6번의 센스카이는 지난번에 좀 발주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도 뭐 좀 치고 나가고 자리 잡고 딱 가는데 얘도 뭐 1400 플레이도 하나도 없고요. 얘는 좀 빼기가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이제 큰 바다가 조금은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 대안에 뜨는 마필이 뭐 실루엣 사이버킹이라든지 내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9번의 퀸오브럭이 문생기수 등짝이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느낌도 있는데 좀 참고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김태형 기자 추천 연결되고요. 혼합 3군에 14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은 지금 14번에 뉴스크릿 삭스 중심으로 지금 이번에 불굴의 투자의 2마리가 좀 강하게 잡혀 있는데 이 대난타전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충마 없어요. 특히 13번 유 시크릿 삭스 인기 마필인데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 1400 첫 도전에서 바로 입상을 냈기 때문에 뭐 의심 없이 팝니다만 지난번 선행은 정말 너무 편했어요. 뭐 거의 뭐 주행검사 타듯이 편안한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경주 흐름이 지난번 것들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유 시크릿 삭스가 자빠질 가능성이 괜히 높은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충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안정적인 마필은 그래도 이번 불굴의 투사라고 봐야죠. 이게 한동안 그 부진했던 마필인데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끈기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 잘 어울리고 큰 배당은 뭐 7번 브로드웨이잔이나 8번 마이지존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가. 근데 마이지존의 그 지난번 우승은 좀 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깼죠. 사실 뭐 15점 만에 첫 승을 했는데 그 7마신의 낙승이라는 것이 좀 걸음이 변하고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이 스마트 존스 자마이기 때문에 좀 힘이 좀 늦게 차긴 할 텐데 그 1년 내에 찰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승은 자력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건 그렇고 자 김태훈 기자의 또 승부에 또 견해를 한번 또 청취를 해야겠죠. 이번 주 구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센 마필, 각 마방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인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박영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번만 뉴스 시그리 삭스가 인기를 끌지만 저도 14번은 그렇게 세게 보진 않고요. 일단 뭐 똥말인데 제가 봤을 때 똥말인데 확 변화가 온 마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변화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축은 뭐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마필을 놓고 하는데 후차권도 배당을 좀 노리는 배당이 있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 번쯤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를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크릿 삭스도 뭐 지금 선행 못 나갈 여지가 많아요. 아까 박영께서 언급했습니다만 7번 동천 아시스트 있죠. 뭐 2번에 블루그레 투사 또 4번에 금화 빅토리아도 정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편성에서 선행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 좀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14번이 만약에 또 그런 앞선권 경쟁에 있어서 좀 휘말린다면 의외의 결과가 가능하고 또 그랬을 때 배당 메리트 김태형 기자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땡겨내지 않겠느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3군의 1700인데요. 10경주는 이 7번의 강토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번의 플라이트, 4번은 이제 펠리시티, 9번의 장산지존까지 골고루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충만은 역시 이번 경주도 없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강토리가 좀 낫긴 합니다. 여타 마필보다는. 그렇지만 이 강토리란 마필도 뭐 강축이다 보기에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강토리도 충만은 아닌데
안쪽에는 누리왕이나 펠리시티도 부담 능력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좀 변수죠. 따라서 저는 구마 장산대전이 지난번에 뭐 거의 고착을 했죠. 그래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준 구마 장산대전이 뭐 정상적인 출발만 해준다면 이 편에게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어우 지난번에 뭐 발주 고착하고도 많이 올랐어요. 너무 심했죠. 예. 예.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도 축이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말은 7번마 강토리가 좀 센데 유마필은 악벽 자체 그리고 발주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1700m 거리가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안 요소가 있고 뭐 3번 누리왕, 1번 폴라이트, 9번 장산지존 뭐 다 가능한데 저는 부담이 좀 늘긴 했지만 4번마 펠리시티가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라면은 가장 낫지 않겠냐. 뭐 56이라는 부담 중량이 아주 뭐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 특유의 중반에 무용해 준다면은 직정호 같은 경주력이라면은 4번마 펠리시티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6이 좀 무겁지 않을까요? 근데? 뭐 56까지는 버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힘은 상당히 뭐 좋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부담 중량이 3번의 노리양도 57.5를 달고 나오고 강토리 56은 뭐 그렇게 일단 무거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장산지존도 57을 달고 있고 그래서 안쪽에 이제 플라이트가 뭐 최적에 대한 부담 중량이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5세 순말인데 지금 55.5거든요. 그리고 뭐 돈 주고도 무슨 1번 게이트 뭐 댕을 아마 뭐 3번 정도가 날 것 같은데 3번 6번 정도 댕 날 것 같은데 바로 뒤에서 최적의 전개는 1번의 플라이트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769 지금 뭐 해서 한방 선택해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 17을 뭐 3번에 버려놓고 또 공략해 들어간다면 좀 짭짤한 배당은 좀 나오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자, 11경주, 12경주는 연속으로 신성훈이가 후반 2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아봤습니다.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들이 11경주, 12경주 나왔기 때문에 뭐 승부를 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갈 생각이 있고요. 11경주는 강축이 없는 가운데 6마리가 골고루 팔려요, 지금. 4번에 청백, 5번에 금강대왕, 7번에 스페셜 조이, 9번에 인디차일드, 10번에 늘푸른 타이거, 11번에 큐피드가 이르기까지. 자, 이 중에서 진카가 있고 뻥카 있다고 느낌 들고 있는데, 자, 박 의원께서는요? 뭐 인기마 지금 말씀드린 마필 중에서도 충만은 역시 없다고 봐야죠. 뭐 6마리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강렬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 마필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저는 보병 한두를 노리고 할 텐데요. 저는 안쪽에 3 클레이샷이 어쨌든 간에 단독 선행입니다. 지난 11월 달은 선행을 가서 안장이 밀리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고 뭐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3번 게이트에서 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700이지만 뭐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선행이 가능한 3호 클레이샷이 최고의 복병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축은 없습니다. 뭐 11번마 큐비드 거리 좀 상태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마로 팔리겠지만 역시 코너 4개짜리 1700m 끄는 악벽이 있는 마필이라서 좀 장담 못하고 저는 4번마 청백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마필 10월 4일 경주 때 그림 같은 추임력을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는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추임력인데 걸음 자체가 분명 살아난 상태고 이쿠 선수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투입 타이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4번마 청백이 가장 안정적인 복순식의 축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백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10월 4일날 끝번에서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 끝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를 좀 이 이마필은 안쪽을 받았을 때하고 끝번 나왔을 때 성적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 점을 좀 감안한다면. 왜 끝번 신청 안 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끝번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악벽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늦발해가지고 악벽이 있으니까 받아줬다가 최근에 발주가 좀 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런 경우에는 네, 끝번 신청해도 거의 검사라고 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4번 게이트면 참 느낌이 좀 싼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좀 말은 약한 말 같지 않아요, 솔직히 이 말이. 예, 말은 센데.
또 갇혀가지고 또 직전처럼 진입할 수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안쪽에서의 승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 청백은 저는 이제 좀 약하게 봐요. 왜냐하면 1700이라는 교조거리도 조금 부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10월 4일 경주는 완벽한 어부지라고 봅니다. 바닥권에서 앞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지난번 경주 나름대로 잘 뛰는 결과예요. 따라서 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잘 뛰어서 이제 뭐 심신지한테 증거는 임하신 정도. 아침에 비더버 패스. 이 10월 4일 레이스가 그 막 비더버 패스하고 금강대왕의 선행산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게임이죠. 바닥에 있다가 올라와서 완벽한 어부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난번에 뭐 많이 팔리도 않았지만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10월 4일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오버힐이었어요. 그 이상은 없는 마필입니다. 예. 그리고 9번 인디차일드도 지금 승군진입니다만 얘가 지금 58, 뭐 제일 적겠다는 게 56이었거든요. 이거 53kg을 달고 나온다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경기는 뭐 이런 말들이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언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놓고 해야 된다. 뭐 보고를 때리든 삼복으로 배당으로 때리든 간에 이거 놓고 일단 들어가는 승부다 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또 저한테 또 좋은 또 추억을 줬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놈 노리고 한번 진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12경주도 연속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혼합 2군에 1400. 2군 1300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임 같고요. 자, 이 8번의 최강실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후차권은 완전히 뭐 지금 중구난방이죠. 뭐 12번의 질풍대세 내지는 또 뭐 6번의 해니 액티브 이런 말들이 좀 팔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최강실러는 지난번에 공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떴죠.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58이지만 박태룡이라면.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질풍대세가 선행인데 역시 지난번에 선행을 그 1번 게이트에 가서 무너지는 아쉬움을 안겼기 때문에 질풍대세가 또 대기를 팔리겠습니다만 역시 못 믿는 마필이죠. 따라서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줄어든 경주거리 1400은 내려갔기 때문에 유리해진 두 마필이 7번 누리나래가 지난번 18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현성적으로는 1800이 쉽지 않은 마필인데 1800이 이겼다는 것은 줄어든 경주거리에 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까지 14번 홀리데이 펀치도 1400 적정거리를 모처럼 내려왔고 뭐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태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7번 14번 요 두 마필이 최고의 보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8번만 최강실러 제가 직전 경주 말이 좀 안 좋아서 꺾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진짜로 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말이 좀 좋지 않고도 그 정도 경주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58을 하더라도 8번 최강실러는 저도 인정하고 싶고요. 자, 데킬이 준데킬로를 팔리는 12번만 질풍대세 뭐 선행 가능성 높고 뭐 버텨도 할 말이 없는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선행 가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믿음은 들어가고 13번만 세강호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직전 경주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로는 6번만 해니액티브 6번만 해니액티브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괜찮았던 마필인데 11월 9일 경주 때 그때 당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걸음이 생각보다 안 나왔고요. 그러자 그 지난 12월 7일 경주 때는 조금 여유있게 이빠에 가는 게 아니라 좀 여유있게 탔더니 종반 걸음이 좀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가진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6번만 해니액티브도 잠재력 자체가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 봐서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으로는 6번만 해니액티브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지난번에 최강실러는 그 말이 안 좋긴 안 좋았나 봐요. 안 팔리더라고 전혀. 근데 경과 좋은데 뭐 근데 여유있게 넣는데 근데 이게 사람 눈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방 관계자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마필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시장이 있잖아요. 예시장에서도 꼬박꼬박 졸고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보고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상태 안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 말에 대가리 쳐가지고 구글 터지거든요. 그 상태가 또 금반한테 괜찮은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오기 힘들거든. 실제적으로 진짜 상태 정말 안 좋다면은 그런 게 본다면은 이번에도 뭐 좀 그 더 많이 좀
보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최근 실내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느낌이 있고 문제는 후차이에요, 후차. 예, 지금 12번에 이제 질풍기사가 데킬러 8 공세는 큰데 서승훈이가 1번 게이트에서 댕받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도 댕은 어찌됐든 뭐 질풍기사가 나가겠습니다만 버틴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6번에 5번이죠. 5번에 삼정 타이거도 지난 8월 10일 YTNB에서 뭐 소천아, 뭐 필렉스 조이, 뭐 이런 말들, 마리카, 이런 말들을 이겨낸 바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복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을 안고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복승보다는 삼복승의 메리트, 그러니까 복병마 한 마리를 신성훈이가 강하게 노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중심으로 배당으로 쳐다보면 한 40배, 50배짜리는 우습게 먹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12경주 마지막까지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자, 시리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1료 서울 경마레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